새로운 관계를 만들 때 오해도 많이 받았고 안 좋은 인상을 좀 많이 줬었던 것 같아요. 제 모습이 음침하대요. 제가 말할 때 말을 더듬거나 약간 저럴 때가 있거든요. 그것도 제가 생각했을 때 좀 저한테 자신감이 없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이게 저한테 어떻게 방법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날 면접을 보고 나서 바로 연락이 왔어요. 올 수 있냐고. 제 개인적인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친구들이 저를 많이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솔직히 어떤 사람들이 와도 무조건 이득을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솔직히. 새로운 관계를 만들 때 특히 이제 새로운 직장에 들어가거나 아르바이트를 새로 하거나 그럴 때 제가 목소리도 작고 비언어적인 것들이 안 좋다 보니까 오해도 많이 받았고 안 좋은 인상을 좀 많이 줬었던 것 같아요. 처음 알바를 할 때 이제 고깃집 알바를 했었어요. 저는 워낙에 기계 쪽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완전히 기계랑만 일을 했었거든요. 고기를 굽는데 저는 몰랐는데 사장님도 그렇고 손님들도 그렇고 제 모습이 음침하대요. 특히 기분이 나쁘거나 이제 좀 우울한 모습이 너무 얼굴에 쉽게 드러나다 보니까 더 음침해 보였던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었죠. 제가 좋은 행동을 하든 안 좋은 행동을 하든 이게 부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제 모습을 촬영을 해서 보기도 해봤는데 많이 안 좋더라고요. 왜 그럴까에 대해서 생각을 했었어요. 책을 읽은 거죠. 사람한테는 이제 인간관계에는 비언어라는 부분이 있구나 라는 걸 좀 깨닫고 그때 바로 학원 등록을 했어요. 스피치 학원을 막 찾아보는데 되게 많더라고요. 다 홍보글이 와닿지도 않고 플러스 스피치 학원에서 이제 블로그였나? 그랬을 거예요. 글을 너무 잘 쓰신 거예요. 너무 감탄이 들 정도로 제가 거의 빠져들다시피 읽었거든요. 통찰을 잘 하셨다고 해야 되나? 되게 본질적인 부분을 말씀을 잘 하셔가지고 그래서 그 글 하나만 보고 바로 결정을 했어요. 원래 이제 쓸데없는 말 없이 다 단칼에 자르고 그냥 최대한 빠르게 상담해가지고 바로 신청을 하겠다는 결정을 내리고 싶었는데 원장님께서 이런 부분 저런 부분 너무 자세하게 잘 물어봐 주시고 친절하게 상담을 잘 해주시니까 저는 그냥 말하고 말하는 크기라든지 고치면 오케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원장님께서 딱 콕 집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심리적인 부분이 안 좋아가지고 비언어가 이제 좀 안 좋게 나타나는 거를 저는 그때 파악을 하지 못한 상태였거든요. 그것도 살짝 처음 상담할 때 좀 놀랐던 부분이에요, 되게. 그래서 솔직히 더 마음에 들었죠. 충분히 믿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바로 결제를 했죠. 플러스 스피치 학원을 등록할 당시에 자존감이 진짜 바닥을 찍을 시기였어요. 왜 그랬냐면은 그때가 이제 이전에 했던 일들로 좀 상사분들한테 좀 많이 쿠사리도 먹고 많이 혼나기도 하고 그래서 되게 제가 약간 위축돼 있고 기죽기도 하고 그때가 좀 힘든 시기이기도 했거든요. 고등학생 때 아버지가 이제 사고로 돌아가시고 나서 집에는 저하고 엄마하고 자곤나밖에 없었는데 어떻게 보면 기둥이 없어진 거잖아요. 상황 자체가 집안 분위기도 많이 안 좋았어요. 제가 처해 있는 상황 자체를 되게 힘들게 생각을 했었어요. 누가 더 의지하지도 않고 그래서 더 날이 섰던 것도 있고 되게 우울했던 것도 있고 사회의 쓴맛을 봤죠. 욕도 많이 먹고 제가 이런 부분들을 막 얘기를 하고 나니까 원장님께서 처음에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꿔보자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때.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가볍게 시작을 했었어요. 원장님께서 조금 사과 먹기를 해가지고 하루에 2개 이상씩 칭찬을 자기 자신한테 해주라고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는 그게 진짜 어려웠어요. 왜냐면은 아무리 곰곰이 생각을 해봐도 제가 잘한 거에 대해서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끝나고 나서 이제 원장님께서 하신 말씀을 되새기면서 내가 오늘 뭘 잘했지? 생각을 곰곰이 해봐도 아무 생각도 안 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워낙에 좀 부정적이기도 했고 자기 비하를 좀 많이 하던 때였어가지고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나중 가서는 신기하게 이제 분명히 생활은 거의 비슷한데 생각이 나긴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잘한 부분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서 오늘 일하면서 어떤 부분을 이제 잘 했으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칭찬을 해주고 진짜 사소하더라도 생각이 났었어요, 계속. 어느 생각부터는 하루에 2개뿐만 아니라 뭐 3개, 4개도 생각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계속 올라갔었죠. 그래서 그 부분이 시작으로 꽤 좋았어요. 회로가 살짝 바뀌는 듯한 느낌을 좀 받았어요, 그때. 좋은 시작이었죠, 그게. 저는 일이 많아지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요, 또 제 자신을 발전시킬 수 있는 시간이 더 많아졌다, 이런 식으로. 이게 웃긴 게 처음에는 이제 억지로 이런 생각을 좀 하려고 의식적으로 하다가 부정적인 것보단 긍정적인 부분에서 먼저 가는 거예요, 회로 자체가. 그래가지고 이걸로 이쁨 많이 받았죠. 제가 일을 못해서 혼나면은 이걸 왜 못하지 하면서 자기 비하를 좀 많이 했었어요. 요즘에는 실수하면은 내가 아는 부분이 하나 더 늘었구나,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죠. 자기 비하를 거의 안 하게 됐어요. 상황이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 장점과 단점은 무조건 존재하거든요. 단점보다는 이제 장점을 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기도 했고 그걸 이제 원장님께서 많이 도와주시기도 했죠. 원장님의 영향이 컸다고 볼 수 있어요.
예전에 저는 약간 지금 그때 흉내를 내보면 어떤 느낌이었냐면은 이거 했어 약간 이런 식으로 말을 많이 했었어요. 제가 끝에 흐려버리고 위축된 상황에서는 더 사람들이 알아듣기를 힘들어했죠. 눈도 잘 못 마주치고 엄청 좋아졌죠. 예전에 비하면은. 또 심리적인 부분이 확실히 컸던 것 같아요. 6개월 동안은 스피치를 거의 안 하고 이제 심리적인 부분이 원장님하고 저하고 이제 서로 얘기하고 뭐 어땠냐 얘기하고 제가 이런 부분이 좀 문제다 싶었을 때 원장님이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냐 하면서 해결 방안을 좀 제시를 해주시기도 하고 거의 인생 멘토링. 아, 네, 그쵸. 솔직히 스피치 실력 자체는 지금 여기 수업 받으시는 분들보다 못할 거예요, 제가. 그래서 나중에 좀 여유가 더 생기고 그러면 한 번 더 등록하고 싶어요, 여기는. 진짜 그때는 제대로 스피치를 배우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이스 수업에서는 일단은 종이에 프린트된 글들을 읽는 걸로 먼저 시작을 했었는데 처음에 읽을 때는 발성도 안 좋고 그냥 다 안 좋았어요. 예전에는 말을 할 때 소리가 입 밖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약간 소리가 안쪽으로 들어갔었어요. 역으로 소리 전달이 안 됐었던 거죠, 상대방한테. 잘 먹는 소리가 그냥 기본이었어요, 저는. 원장님께서는 그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다 캐치를 하실 수가 있어요. 이게 사람들마다 다 다르잖아요, 자기가 이제 부족한 부분들이. 진짜 신기한 게 저는 잘 모르겠는데 원장님께서는 뭐 그거를 단번에 캐치를 하시더라고요. 뭐가 문제인지. 많은 트레이닝들을 했었어요. 처음에는 복식호로 해서 말하는 거를 많이 했었어요. 제가 목으로 소리를 많이 낸다고 하셔가지고 안쪽에서부터 소리가 나오는 연습들을 많이 했었어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먹는 소리를 내는 경우가 거의 없어졌다고 봐도 돼요. 확실히 많이 달라졌어요, 이게. 일단은 처음 보는 사람들, 이제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들 때 사람들이 저를 대하는 태도도 많이 달라지기도 했고 친척들도 또 제 친구들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달라요? 되게 호의적으로 많이 바뀌었고 저는 이제 두루두루 잘 지내기도 하고 또 제 개인적인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친구들이 저를 많이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디에 가든 이제 저를 이제 부르기도 하고 또 찾는 사람들이 좀 생기기도 하고 예전에는 그런 게 크진 않았죠. 이거는 한 최근에 있었던 일인데 제가 새로 이제 기계 쪽으로 이제 취업을 했잖아요. 그래서 면접을 이제 보러 갔었는데 자존감이 좀 많이 올라와 있을 시기여가지고 저 자신한테 당당하기도 하고 이제 면접 질문이나 이런 것도 다 답을 잘 하기도 하고 목소리도 좋고 그래가지고 그날 면접을 보고 나서 이제 바로 연락이 왔어요. 올 수 있냐고. 그냥 웃으면서 얘기했던 게 좀 컸던 것 같아요. 주변에서 제일 많이 바뀐 사람이라고 하면은 저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친구들이. 근데 확실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원장님께서 웃고 다니면 무조건 좋은 일이 생긴다고 말씀을 자주 해주셨어요. 제가 바뀌어야지 이제 주변이 바뀐다라는 말이 가장 컸고 웃는 사람들한테는 이제 주변 사람들도 다 웃게 된다. 근데 실제로 그게 맞더라고요. 이게 웃는 게 이게 무조건 개이득이다. 추천이라고 하면 뭐 다 드리고 싶죠. 그냥 안 받은 사람들 다. 솔직히 어떤 사람들이 와도 무조건 이득을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솔직히.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진짜 통달한 사람들은 아니겠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지가 않잖아요. 특히 추천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은 좀 자존감이 많이 없는 사람들한테 추천을 해주고 싶어요. 이게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저희는 원래 말을 잘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자존감 때문에 말을 잘 못하게 되는 것 같아요. 실제로 우리가 이제 말을 잘하게 되면은 자신감도 생기고 또 주변 사람들은 이 사람이 말하는 목소리의 크기나 발음이나 느낌, 분위기들로 이제 판단을 해가지고 자존감이 또 없는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떨어지잖아요. 정말 직결돼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자존감에 따라서 말하는 게 정말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고민한다는 거는 스피치 관련한 부분에서 좀 고민이 있다라는 거니까 그러면 고민할 게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는 그냥 다니면 되지 않나. 만약에 금전적인 여유가 된다라고 하면은 무조건 다니는 게 이득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왜냐면은 제가 이 학원에 내는 비용보다 얻은 것들이 훨씬 많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제 인생에서 영향을 많이 주신 분이죠. 정말 과장한 것도 아니고 방향 자체를 바꿔주신 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뭐 이 학원을 만약에 안 다녔으면 다른 길로도 충분히 갈 수 있었던 사람인데 제가 좀 행복하게 살 수 있게 좀 길을 조정을 해주신 분 같아요. 좀 더 좋은 방향으로, 좀 많이 좋은 방향으로 이제 바꿔주신 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에는 행복이란 것도 이제 내면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많이 행복한 쪽으로 바뀌었다.